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740조 선박에 의해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용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741조 적용 범위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용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주로 노 또는 상하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2조 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고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743조 선박 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 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선장 제745조 선장의 선임해임 선장은 선박 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선박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 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선장은 선박 수선료에 인한 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지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적하를 처분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육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3조 선박 경매권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제754조 선박의 수선 불능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제1항 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제755조 보고 계산의 의무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 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 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선박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 공유 제756조 선박 공유자의 업무 결정 공유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선박 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이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7조 선박 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 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758조 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있어서 선박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서 한다. 제759조 지분의 양도 선박 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0조 공유 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 청구 선박 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 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761조 결의 반대자의 지분 매수 청구권 선박 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62조의 임선장의 지분 매수 청구권 선박 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박 공유자가 제1항에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63조항의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에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과 코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지하는 일. 제767조 잠부의 기재비치 선박관리인은 업무 집행에 관한 잠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승인 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 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 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제769조 선박 소유자의 유한 책임 선박 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선박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의 17만 5천 계산단위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항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 3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감옥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000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 단위, 3,0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 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 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 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항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 3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감옥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 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 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 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 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의 공제 선박 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제772조 책임 제한을 위한 선박 톤수 제7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 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제773조 요한 책임의 배제 선박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회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 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훼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료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유료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난 파자 초유기 그 밖에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 손해에 관한 채권. 제774조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 관리인 및 선박 운항자. 2. 법인인 선박 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 책임 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 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 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박 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 제한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 제769조 제2호 및 제770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액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 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난 파자 초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776조 책임 제한의 절차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 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 가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제5절 선박담보 제777조 선박 우선 특권 있는 채권 다음에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 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의 과한 제세금, 도선료 예선료, 최후 입항 후에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 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의 손해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 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 채권. 제1항의 우선 특권을 가진 선박 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8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의 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 구조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1조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77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제783조 수해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수해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에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에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785조 우선특권의 취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787조 선박저당권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선박의 저당권은 그 숙고에 미친다.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 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789조 등기 선박에 입질부로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790조 건조 중에 선박의 준용 2절의 규정은 건조 중에 선박에 준용한다.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계품운송. 제791조 계품운송계약에 의해 계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화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송화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화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화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송화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94조 가망 능력주의 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적 운송 보관 양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은 선장의 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 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의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의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화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 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후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수문하자. 11. 선박의 수문하자. 제797조 책임의 한도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된 이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 단위의 금액과 중량 1kg당 이 계산 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를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은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화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에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2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의 총액은 제797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외에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 경감금지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가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가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0조위법 선적물의 처분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육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이나 성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육하게 또는 무해 조치할 수 있다.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의 손분담 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 책임을 면한다.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계유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 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육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 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 체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 경매권 운송인은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 시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 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1조 법정 사유로 인한 해제 등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0조 제1항 제4호 및 제811조 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육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육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 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해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 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815조 준용 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2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816조 복합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의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절 해상여객 운송 제817조 해상여객 운송계약에 의해 해상여객 운송계약은 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19조 식사거처 제공 의무 등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20조 수화물 무임운송 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21조 승선 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여객이 승선 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2조 여객의 계약 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3조 법정 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화물 처분 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화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5조 법정 종료 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6조 준용 규정, 제148조 제794조 제799조 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여객 운송에 준용한다. 제134조 제136조 제149조 제2항 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 제804조 제807조 제809조 제811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화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제150조 제797조 제1항 제4항 제798조 제799조 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화물에 준용한다. 제3절 항해용선 제827조 항해용선 계약에 의해 항해용선 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 계약에도 준용한다. 선박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8조 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29조 선적 준비 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을 때에는 그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을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에 통지 선적 용선자 외에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하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 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 해제 등 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제833조 1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 해제 등 1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하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외에는 1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항 전이라도 일부 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834조 부수비용 체당금 등의 지급 의무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8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35조 선적 양육 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육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836조 선적기간 내에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837조 발항 후에 계약 해지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 채선료와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육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838조 운송물의 양육 운송물을 양육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29조 제2항은 운송물의 양육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제2항의 양육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육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 선박 소유자의 책임 경감 금지 제794조에 반하여 2절에서 정한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제799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40조 선박 소유자의 채권 채무의 소멸 선박 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841조 준용 규정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 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 제2항의 양육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육한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육기간은 선적 또는 양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 제3항 및 제838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제4절 정기용선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에 의해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선장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4조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 유치권 및 경매권 제807조 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 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 해지 등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적하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 의무가 있다. 선박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체당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 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 소유자 또는 적하이해 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 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선체용선 제847조 선체용선 계약에 의해 선체용선 계약은 용선자의 관리 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선박 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 계약으로 본다. 제848조 법적 성질 선체용선 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 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 청구권 등기의 효력 선체용선자는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의 선체용선자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1조 선체용선 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선체용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 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운송증서 제852조 선화증권의 발행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통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화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화증권의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화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853조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선화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 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성명상호 5. 수화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함 7. 양육함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10.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송화인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화인 및 선화증권 소지인과 그 밖의 수화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54조 선화증권 기재의 효력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계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의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화증권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제1항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화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화인으로 본다.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제856조 등본의 교부 선화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화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57조 수통의 선화증권과 양육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육항에서 수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화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858조 수통의 선화증권과 양육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육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화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859조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 인도 청구와 공탁이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장이 제857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의 순위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화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 제1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3조의 상화물 운송장의 발행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 운송장에는 해상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 제1항 각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53조 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준용한다. 제864조의 상화물 운송장의 효력 제8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장에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훼손 제865조 공동훼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훼손으로 한다. 제866조 공동훼손의 분담 공동훼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훼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제867조 공동훼손 분담액의 산정 공동훼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68조 공동훼손 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훼손의 분담 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제869조 공동훼손의 손해액 산정 공동훼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70조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훼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71조 공동훼손 분담 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이 르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액에 산입한다. 제872조 공동훼손 분담 청구에서의 제외 속고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고,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화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갑판에 적재한 화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3조 적하 가격의 부실 기재와 공동훼손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의 적하의 시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훼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시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화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액으로 한다.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874조 공동훼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 소유자용 선자성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훼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훼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75조 공동훼손 채권의 소멸 공동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절 선박충돌 제876조 선박충돌의 적용법규 항에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절에서 선박의 충돌이란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자기 또는 부자기로 선박 상호간의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의무를 묻지 아니한다.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 소유자는 제878조 및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81조 선박 충돌 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절 해난구조.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해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83조 보수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에게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884조 보수의 한도.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순위의 우선 특권이 있는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 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85조 환경손해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및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 의무. 선박 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당사자가 미리 구조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난 당시의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 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임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제889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할 구조료의 분배는 선장이 각 회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1조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92조 구조료 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 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 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4조 구조료 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 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895조 구조료 청구권의 소멸 구조료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제896조 항공기에 의해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제897조 적용 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905조 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자기나 부자기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자기나 부자기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2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여객, 수화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화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상해한 착수화물의 경우 멸실의 손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화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 제907조, 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00조 실제 운송인에 대한 청구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야 계약 운송인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야 실제 운송인이라 한다 있을 경우 실제 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 운송인에 대하여도 2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 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운송인이 여객 수화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경우 제89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 제2항 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운송인은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으로 본다. 2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2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 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 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01조 순차 운송 둘 이상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 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순차 운송에서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과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순차 운송에서 수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초 운송인,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순차 운송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송화인이 최초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수화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화인이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각 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이나 수화물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의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제903조 계약 조항의 무효 2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 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2절 여객 운송 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한 명당 11만 3,100개 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한 명당 11만 3,100개 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자기나 부자기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자기나 부자기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제906조 선급금에 지금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한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한 명당 4,694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한 명당 1,000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 수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위탁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 수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 수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은 휴대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9조 수화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한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0조 수화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객 한 명당 1,131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 수화물을 인도할 때의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 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 수화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1조 위탁 수화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여객이 위탁 수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 수화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위탁 수화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 수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위탁 수화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12조 휴대수화물의 무임운송 의무 운송인은 휴대수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절 물건 운송 제913조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 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각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 충돌.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인이 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화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제914조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한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9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화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5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화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의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 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 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해야 한다.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 청구권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 이하 의조에서 처분 청구권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 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9조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920조 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육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제4절 운송증서 제921조 여객 항공권 운송인이 여객 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 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 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 항공권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22조 수화물표 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 수화물마다 수화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3조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 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2.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3. 출발지와 도착지. 4.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5. 출발 일시. 6. 운송할 항공편. 7.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8.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항의 항공화물 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항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 운송장 제3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24조 항공화물 운송장의 대체 운송인은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 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25조 복수에 운송물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 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항공화물 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저장 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27조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운송인 또는 송화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28조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송화인은 항공화물 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송화인은 제1항의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은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저장 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송화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화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송화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인은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 개수기호 및 외관 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물의 종류, 외관 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화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 책임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야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제931조면 책사유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 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 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 중량이야. 이 조에서 최대 중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최대 중량이 2000kg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 단위의 금액. 2. 최대 중량이 2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000kg까지는 30만 계산 단위, 2000kg 초과 6000kg까지는 매 kg당 175 계산 단위, 6000kg 초과 3만 kg까지는 매 kg당 62.5 계산 단위, 3만 kg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kg당 65 계산 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한 명당 12만 5천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933조 유한 책임의 배제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 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 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4조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제935조 책임 제한의 절차 2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 제한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를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한다. 제44조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 제39조, 제40조로 한다. 제137조 제2항 중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 중 제35조 및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